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03 기출 예상 문제 그 5번째 코리아 캠핑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의문이 드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코리아 캠핑샵 하셨잖아요.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특별편 플렉스를 사용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독자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나는 플로트가 아닌 플렉스로 좀 공부를 했는데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다른 데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드린다고 했거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왜 다른 선생님들도 이 플렉스로 안 할까요? 라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과연 많은 사람이 볼 것인가. 하지만 그냥 구독자님이 요청했으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참고하세요. 이 영상은 웹퍼블리셔로 취업을 하시거나 코딩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실 분만 보세요. 자격증만 따려고 시작하신 분들은 플로트로 수평 나열을 처리를 하면 되지 플렉스까지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닫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거는 많이 하면 좋아요. 하지만 자격증은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자격증은 따려고 하는 거죠. 100점 중에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해서 더 헷갈리게끔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플렉스로 잘 안 하는 거예요. 플로트라는 건 플렉스를 안 써도 꼭 써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굳이 플렉스까지 공부한다 라는 거는 공부할 내용만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플렉스로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만들어 드리긴 하겠지만 자격증만 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영상은 보지 말고 특별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지 말아 주세요. 더 헷갈릴 뿐이에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플렉스로 레이아웃 짜기. 두 번째, 플렉스로 컨텐츠 제작하기. jQuery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jQuery 영상은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만든 jQuery랑 똑같기 때문에 jQuery 코딩은 하지 않고 파일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플렉스로 레이아웃 짜기. 플렉스는 자선 요소들을 수평 나열 처리하려고 사용한다고 봅시다. 사실 이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지금 플렉스라는 건 자선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해야지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플로트랑 비교해서 봤을 때 무너지는 현상이 없어서 편리합니다. 플로트는 우리가 사이즈를 좀만 잘못 적으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나온 게 플렉스거든요. 그래서 플로트에 비해서는 무너지는 현상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거죠. 이건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은 요소들이에요. 부모 요소가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걸 갖고 있다. 보통은 기본값입니다. 그럼 자손 요소들이 어떻게 나열되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열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게 되면 자손 요소들을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있는 우리가 그 열간 레이아웃 짤 때 플로트를 줬었잖아요. 그때 플로트를 주지 말고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걸 주면 수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잘못 적더라도 무너지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 왜 여태까지 플로트로 배웠냐? 플로트로 했을 때 사이즈를 정확히 적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편은 플렉스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특별편 소스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소스에 보면 이미지는 미리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jQuery 파일은 여기에 더 들어있으셔야 되겠죠? CSS 파일도 여기에 들어있으셔야 하고요. 소스는 미리 드릴 테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연결도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커먼 CSS에다가 베이스 작업이랑 인코딩은 미리 해놨습니다. 우린 레이아웃을 짜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div 태그로 헤더라는 태그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인 파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컨텐츠를 묶은 파트, 컨텐츠다 라고 이렇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4개의 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와이어 플레임을 제가 밑에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보시면서 와이어 플레임을 보고 행간을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헤더라는 걸 복사해가서 여기다 붙일 거고요. 위드스는 1200으로 써있죠. 헤이트는 100픽셀이래요. 그리고 가운데에 오도록 처리를 할 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를 먼저 넣어 볼게요. 그럼 좌측 상단에 붙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진형 오토를 주셔가지고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파트죠. 점 메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위드스 1200인 건 똑같고요. 헤이트가 300이네요. 그리고 마진형 오토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파트 이제 그냥 복붙해서 쓸게요. 철자가 틀리지 않게끔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index.html에서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높이가 200입니다. 잘 확인하셔가지고 색깔만 다른 색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푸터. 헤더랑 똑같은데 여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실제로 넣었습니다. 디자인에서. 그래서 샵 333이라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건 실제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셔서 이 파트인 거죠. 고객센터,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들어가는 파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에 대한 행간은 반드시 컨텐츠의 자손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div. 네, 커스텀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배너, 보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열간들 그러니까 C 구역에 가로폭은 임의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3으로 나눠서 400으로 다 주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위드스는 400이고요. 헤이트는 200입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플로트를 주지 말아볼게요. 대신 백그라운드 컬러로 영역을 차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레드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파트들도 사이즈는 다 같고 색깔만 다르게 줘볼 거니까 이 배너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복붙을 잘 해서 이쪽은 그린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 보드라고 해서 영역을 짤 거고요. 이렇게 짜고 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밑으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잖아요. 밑으로 지금 수직 나열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수직 나열되고 있을 때 부모, 컨텐츠죠. 부모한테 뭘 주시면 되냐면요.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플렉스를 주시면 됩니다. 얘는 자손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하려고 할 때 주는 거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400, 400, 400으로 정확히 썼잖아요. 제가 지금 커스텀이라는 파트로 500으로 잘못 써볼게요. 플로트였으면 무너지는데 얘네들은 안 무너지고 옆에 것들이 조그맣게 밀리면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숫자들이 다 잘못되더라도 밀리면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파트가 생길 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400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요. 배경색들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처리한 게 레이아웃 짠 거였습니다. 배경색은 반드시 푸터를 제외하고는 다 제거를 해주세요. 제가 열간해 준 커스텀 배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요. 360에 190으로 줬어요. 너무 400에 200으로 주면 컨텐츠들이 타이트하게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위아래는 5픽셀, 좌우 20픽셀 이렇게 줄 거고요. 플렉스를 받은 요소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영역 안으로 패딩 수치를 인사이드 처리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바더박스를 이렇게 주세요. 마찬가지로 세 파트에다가 전부 다 배너에도 복붙해주고 바더에도 복붙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쪽 열관을 볼게요. 헤더는 로고랑 메인 메뉴로 되어 있죠? 로고는 H1 태그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는 div.gmb라고 써서 gmb 클래스로 줄 거고요. 로고는 200에 80짜리 이미지를 감싸라고 되어 있고 헤더의 높이는 100이니까 200에 100짜리로 줄 거예요. 그래서 헤더가 갖고 있는
H1 태그한테요. width를 200으로 주고 height를 1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잘 들어가는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를 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MB 파트는요. width는 600으로 주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붙이긴 할 건데 height는 100으로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다 이렇게 주도록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부모 영역에서 수직 나열 처리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얘네들의 지금 부모는 누구예요? 헤더죠. 그래서 헤더한테도 어떻게 해주시냐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자손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할 때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를 양쪽 끝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 justify content라는 거를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걸로 주시게 되면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것을 양쪽 끝으로 붙인 다음에 균등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끝으로 붙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양쪽 끝으로 붙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수평 나열 처리도 되면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들에 대한 것도 다 봤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고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80일 거예요. 그래서 패딩 탑을 주고 박스 사이징 바텀박스를 줘서 이미지가 세로 가운데 오게끔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고 나면 이제 푸터에 대한 열관을 볼게요. 푸터 로고, 카피라이트, 하단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푸터 클래스 쪽에다가 자손으로 반드시 H1 로고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그냥 P 태그로 쓸 거고요. 자, 하단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단 내비게이션 쪽이 있어서 저거는 div.fnavi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고요. 일단 푸터가 가진 H1이에요. 네, 똑같이 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차지돼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푸터가 가진 P 태그입니다. P 맞죠? 자, 얘는 width가요. 얘를 200, 200으로 처리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200, 200으로 빼가지고 처리를 하실 거라서 8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200에서 200, 200 빼면 800이죠. 자, 800 주시고 헤이트는 100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주시냐면 라이트 블루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확인되시죠? 마지막으로 F 내비도 width는 200이고요. 헤이트는 100이고 네, 백그라운드 컬러를 코랄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역시 수직 나열 처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의 부모는 푸터죠? 그래서 푸터한테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셔가지고 자손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를 해주시면 무너지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아요. 역시 배경색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제작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 넣는 파트부터 컨텐츠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컨텐츠들은 전부 A 태그로 감싸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고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A 태그에 감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태그로 이렇게 해주시고 임시 링크 샵 걸어 놓으시고요. img 태그로 이미지스에 있는 헤더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푸터 로고도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푸터 로고의 경로만 좀 바꿀 거니까 푸터 로고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푸터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또 커스텀 파트랑 배너 파트도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 태그에 샵 넣고 이미지 태그로 이미지스에 제가 배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센터가 이렇게 배너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너 파트에 A 태그 주셔가지고 이미지 태그로 now라고 썼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p 태그의 하단 텍스트랑 하단 내비를 할 건데요. 제공 텍스트에 있습니다. 일단 카피라이트 먼저 복사하셔가지고 p 태그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SNS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열된 요소거든요. 그래서 UL의 li로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UL이라는 태그가 갖고 있는 li의 태그가 갖고 있는 A 태그까지 해서 링크를 반드시 걸어주시고 3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인스타그램 붙이고 트위터 붙이고 이렇게 붙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글자색이 안 보여서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 건데 꾸며주는 요소 가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터가 가진 p 태그죠. 일단 보이긴 해야 되니까 푸터가 가진 p 태그가 여기 있네요. 글자색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글자색이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너무 로고에 붙어 있잖아요. 영역의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줘서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해주고 라인 헤이트랑 헤이트가 같으면 세로 가운데 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운데 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터 내비가 갖고 있는 최종 태그가 누구냐면 A 태그죠. 그래서 A 태그한테 글자를 줄 거예요. 흰색으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글자색은 최종 태그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최종 태그는요. 이 컨텐츠를 감싼 마지막 태그라는 거죠. li한테 주시면 색깔이 안 들어가니까 A 태그한테 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렇게 수직 나열돼서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제 수평 나열 처리를 할 거잖아요. 나열되어 있는 건 li예요. li의 부모는 누구죠? ul이죠. 그래서 ul한테 이제 플렉스를 주셔야만 수평 나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NAB가 갖고 있는 ul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저렇게 한 줄 처리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글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보이는데 너무 좀 크고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폰트 사이즈를 12로 이렇게 주시면 글자가 좀 작아지죠? 이때 역시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양쪽 끝에 붙이고 균등 배분해주는 Justify Content라는 걸로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 끝에 붙어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라인 헤이트죠. 높이는 헤이트랑 똑같이 주면 세로 가운데 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Query 파트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미지는 제가 미리 이렇게 넣어놨고요. CSS도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놨고 jQuery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jQuery 파트 가서 그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코딩하는 법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시켜 놨고요. 요 뭐 할 거냐면 메인 내비게이션이 역시 또 수평 나열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요소를 하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dex.html 가셔서 이 GMB 파트들을 쓰실 거고요. 태그 작성법은 똑같아요. 메인 메뉴를 이제 쓰실 거기 때문에 나열되는 요소를 쓸 땐 UL에 li에 a죠. 임시 링크 샵 반드시 걸어 주시고요. 클래스를 메인 랩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개로 되어 있으니까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4개로 복제를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사이트 맵을 확인을 해서 텍스트들을 다 저렇게 처리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요게 수평 나열되는 플렉스 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수평 나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역시 나열되어 있는 거는 li 태그가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UL 태그가 그 LI의 부모이기 때문에 플렉스를 여기다가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GMB 파트를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GMB가 갖고 있는 UL인데, UL이 하위 메뉴에 또 들어갈 거니까 반드시 자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때 여기를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렇게 한 줄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리스트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위드스는 전체 이미지에서 뭐 25%를 차지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쪽에서 부모 영역을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100%로 25% 하면 이렇게 나열해서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이트는 100%로 차지를 해야 되니까 부모 영역을 또 상속받기 위해서 UL 쪽에서도 먼저 상속을 받아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를 100픽셀로 이렇게 주시면은 가운데 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글자는 최종적으로 무슨 태그 해줘야 된다 그랬죠? A 태그에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 태그는 계속 타고 가긴 그래서 메인 랩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메인 랩이가 갖고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주고 역시 부모 영역을 전체 상속받도록 위드스랑 헤이트를 100%로 이렇게 주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18 정도 주시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회색으로 333으로 이렇게 주도록 할 겁니다. 글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글자 색을 변경하고 테두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가 들어갈 걸 미리 대비해서 박스 사이징을 밭업박스로 인사이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시고 나면 GMB가 갖고 있는 LI한테 하버 마우스를 올리면 메인 내비가 바뀌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이 이제 바뀌시게 되는 거겠죠? 메인 컬러로 주도록 할 거고요. 나의 테두리도 들어가실 거라서 바더 바텀을 3픽셀 솔리드 메인 컬러로 역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저렇게 글자 색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확대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자손을 수평나열 처리한다. 그걸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GMB의 서브네비는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CSS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jQuery도 다 해놔서요. 지금 현재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메뉴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jQuery는 jQuery 영상 파트 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보드 파트,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있는 파트를 할 건데 여기도 플렉스를 줘야 될 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jQuery를 하진 않을 거지만 CSS 작성하는 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ndex.html 가셔서 보드 파트를 가십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버튼들을 먼저 넣죠. 탭 버튼을 넣으셔야 하니까요. 이렇게 btn이라는 걸 넣어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이라는 글자랑 갤러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임시링크 샵을 걸면 자꾸 위로 올라가서 제가 영어를 쓴 건데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안 쓰셔도 문제가 되시진 않으니까 저희도 그냥 샵으로 할게요.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또 어떻게 되죠? 수직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btn 전체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라는 주석을 CSS에다가 달 거고요. btn은 위드스를 100%, 헤이트를 50픽셀을 주고요.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나열되어 있는 건 LI예요. 부모가 누구죠? UL 태그죠? 그러니까 이 btn 클래스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주시는 겁니다. 자손인 리스트들을 수평나열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수평나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꾸며주셔야 되니까 btn이 가진 li한테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좀 너무 붙어서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부모가 50픽셀인데 바더 바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박스 사이즈인 바더박스를 줘서 인사이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49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라인 8죠. 라인 8랑 헤이트가 똑같으면 세로 가운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9, 49 이렇게 해서 한 줄 텍스트 세로 가운데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줬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는 최종 태그한테 준다 그랬죠? 최종 태그 역시 A 태그예요. 그래서 BTN이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줘서 영역을 잡을 수 있게 처리를 하고 헤이트는 100%를 부모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 이제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좀 크게 주도록 할게요. 글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컬러는 처음에는 흐리게 할 거라서 샵 9999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흐리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활성화 됐을 때 액티브 받은 거는 조금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태그가 액티브를 받았을 때는 메인 컬러가 들어가게끔 처리를 하고요. 이제 또 테두리를 주실 건데 테두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즈는 역시 또 바닥박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텀을 3픽셀 솔리드 메인 컬러로 역시 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글자도 좀 굵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처리를 하면 굵게 이렇게 처리가 되셔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준 거는 플렉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지금 BTN 아래에다 B랩이라는 클래스를 넣었고요. 노티스랑 갤러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CSS로 갤러리는 일단 안 보이게 처리하고 영역들을 처리를 해놨고요. JS에도 jQuery 관련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파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탭 버튼은 실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이라는 거를 지워서 공지사항 관련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지사항 관련 컨텐츠들을 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나열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A 태그로 임시 링크를 건 다음에 스판 태그에다가 날짜를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플렉스로 역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커먼 CSS 가셔서 이 노티스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티스 파트에 가셔서요. 하나의 LI들을 위드스는 100%고 헤이트는 30을 주도록 할게요. 150이고 리스트는 5개니까 헤이트는 30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인 8까지 30을 줘서 세로 가운데 오게끔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셔서 리스트에 글자가 왼쪽으로 오고 날짜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에다 자손들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는 거죠. A랑 스판이 전부 다 자손이기 때문에 네, 수평 나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수평 나열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플렉스로 주신 다음에 양쪽 끝으로 붙이는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려면 플렉스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justify 컨텐츠를 주셔가지고 양쪽 끝으로 붙이도록 이렇게 줘서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플로트를 줘서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로만 쓴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노티스가 가진 A 태그랑 스판 태그들은 글자를 좀 줄일게요. 네, 그럼 글자들이 이렇게 좀 더 작게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갤러리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갤러리라는 글자는 지울 거고요. 여기도 역시 리스트로 나열이 되고 이미지들이 갤러리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URL LI로 A 태그로 임시 링크를 걸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직 나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우린 또 이걸 어떻게 돼야 되죠? 수평 나열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CSS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트를 가셔서 일단은 UL 태그한테 패딩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앞상하 뒷좌우죠. 그럼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LI잖아요. 그거를 부모인 UL한테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역시 양쪽 끝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justify 컨텐츠로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걸 줘서 양쪽 끝에 붙이면은 저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저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LI한테 패딩을 주지 않고 마진을 주지 않고도 여백을 저렇게 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한테서 A한테 하버를 하면 이미지를 오퍼시티를 주라고 문제지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0.5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팝업도 제가 그냥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은 jQuery에서 하는 파트니까 jQuery 영상에서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파일을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플렉스로 공부하실 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판은 플렉스를 통해서 레이아웃과 컨텐츠 짜는 법만 본 거예요. jQuery는 jQuery 영상 쪽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쪽 영상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플렉스 방식을 이용한 코리아 캠핑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